강북 삼성동 청량리 주변 동대문 개발의 마침표 이문 희경뉴타운을 앞으로 주시해야 되는데, 이문 희경뉴타운 제가 아마 청량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찍은 것들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동대문의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게 면적 대비 동대문구 같아요. 그래서 뉴타운을 2개씩 갖고 있는 게 3개구가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이제 이문 희경 뉴타운이랑 전농 답신인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동작구에는 노량진 뉴타운이랑 흑성 뉴타운이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에 신길 뉴타운이랑 영등포 뉴타운이 있어. 예? 근데 동대문구는 뉴타운을 빼고도 재개발 구역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변화가 가장 많은 곳이야. 뉴타운의 숫자도 많지만은 변화도 가장 많아. 변화도 가장 많은 곳. 그러면 변화가 가장 많으면 지가 상승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동대문구의 지정 현황만 보더라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들만 쭉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청량리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해갖고 요즘에 막 마천루를 이룬다고 하면서 뭐 한양 수자인이나 막 이런 것들 막 롯데 분야한 것들 있죠. 여긴 거기 구역들이에요.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는 구역에 대한 면적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관리처분 다 받고 지금 이주 거의 90% 끝났어요. 뭐 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한번 지역을 보면은 이제 장인뉴타운이 있고요. 장인뉴타운도 지금 기존에 해제됐던 곳들이 구역 지정을 재지정해달라고 소송들을 하고 있어요. 15구역은 구역이 승소를 했어요. 장인 15구역은 취소가 됐다가 취소한 것을 다시 잘못됐다라고 한 소송에서 조합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취소가 무효가 됐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 상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고. 이게 참 웃겼던 게 뭐냐면,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은 4분의 3 동의니까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럼 25% 모자란 거잖아요. 여기서 5%만 요로 와주면 30%만 그때 해제를 하면은 이 70%의 의견이 묵살이 됐었어, 이때는. 구역 지정이 됐다가 3%만, 5%만 요로 와주면 70% 자체가 묵살이 됐었어요. 이게 오세훈 때. 예? 왜 오세훈이 아니라 지금 박원순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25%는 막 큰 땅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월세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5%는 살짝 꼬드기면 넘어오는, 이거는 5%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그냥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살짝만 꼬드기면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요즘에 아파트 분양 안 돼 그러면 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잘못했으니까 일로 다시 구역 지정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동이 단독짜리 사업으로 있다가 앞으로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뉴타운 쪽에 소형 아파트들이 32평이 아직도 6억대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은 접근해볼 만해. 그냥 아파트 6억이면 9억까지 가면 9억까지 비과세 만들고 나오면 되니까 더 벌지 말고. 자,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이 광운대 역사 지금 보시면 이게 분홍색으로 돼 있죠. 분홍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분홍색은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용산 철도정비창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땅 자체가 달라요. 땅 자체가. 그래서 상업지역 용적률이 훨씬 높은 건 알고 있죠. 그러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더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호재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지금 현대 로지스인가? 현대 무슨 로지스 물류회사랑 시멘트 공장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시멘트 공장이 코렐이랑 장기 임대 계약을 했다가 2010년도경에 다 계약 기간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언제든지. 청량리 개발이 되고 있고, 답신이 뉴타운이 있고, 상봉 역세권 개발 지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이문 희경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뭐 이주가에서 들어오던 개발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한 영향을 받던 여러 가지에 대한 중심에 있는 게 이문 희경 뉴타운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디벨로퍼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도 하는데 물건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냥. 그래서 저희가 디벨로퍼적으로 접근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문 희경 뉴타운을 보면은 이 위치도가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구역들이 커요. 막 3,000세대 막 다 넘어가요. 커뮤니티도 장난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인 지금 부동산 그 카탈로그에 되어 있는 것을 캡처 해가지고 저희가 입힌 거예요. 입히고 1구역이고 1-3구역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가운데가 비어 있죠. 희한하게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는지는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여기는 개발이 돼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개발이 돼 있는 땅이라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프리미엄 지역 내 저희가 여기를 가면서 프리미엄 있는 지역 내 소형 아파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직접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아파트, 하지만은 그 개발이 완성돼 있는 곳에 가운데 있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송파구의 소형 아파트, 리센치에 조그만 아파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룸 얼마일 것 같아요? 원룸 방 하나 8평. 너무 세게 부른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나 본데? 11억은 아니고 최근 거래 금액이 9억 5,500이에요. 최근 거래 금액이. 전용 면적 27제곱미터. 9평. 방 하나 거실 하나.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결정돼요? 왜 이렇게 결정될까요? 아파트를 짓는 금액은 미비한데 왜 금액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짓는 금액. 아파트를 신축하는 금액은 다 다른데, 다 똑같은데 아파트 금액에 플러스되는 다른 요인들은 뭐냐면은 지역적인 위치, 뭐 인문적인 환경들, 뭐 자연적인 환경들, 예? 뭐 교통 상황들, 학군들, 이런 것들이 다 별도의 금액으로 포함돼 갖고 가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원룸의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위치, 인구, 자연, 교육, 학군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중간에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오래된 아파트를 서초구의 소형 아파트 킴스클럽, 육화아울렛 위에 있는 킴스빌리지, 뭐 재건축 아무 상관없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킴스빌리지 아파트를 봤더니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방 하나 복도식이에요. 이거는. 이 아파트의 가격도 8억이에요. 이 아파트의 가격도. 얘는 조금 있으면 종합부동산 대상이에요. 예? 얘 원룸은 종부세 대상이야. 좀 있으면. 왜? 위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위치에 거기 있으니까. 그럼 서초구의 소형 아파트들도 얘보다 조금 다 큰 것들은 9억 넘어가요. 지금. 얘 제일 작은 평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4부터 55제곱미터까지 있는데 34제곱미터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8억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디벨로퍼적인 관점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이문 뉴타운에 이 나머지 여기에 프리미엄 얘네들도 같이 얻어가지 않겠느냐. 다는 아니겠지만은 아파트 대단지처럼 다는 아니겠지만은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이 지역을 답사를 갔어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이문 뉴타운의 프리미엄은요. 현재가 4억 3천이고 프리미엄이 5억이고 그래요. 프리미엄만. 조합원 프리미엄만 5억이에요. 그동안에 유튜브만 보고 안 돌아다니시나 봐. 막 허허 그러는 거 보니까. 돌아다니셔야 돼. 프리미엄만 5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 위치를 보면은 자 양쪽이 다 뉴타운이고 빠진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이는 곳이 외국어 대학교예요. 빠진 부분에 있어서 딱 빠진 땅이 3개 있어요. 여기 파란 지붕 2개 보이는가요? 여기랑 요 낮은 이비인후과 하나랑 요 옆에 하나. 그래서 요 두 땅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거는 땅이 필지가 작아서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해요. 이 두 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다 아파트로 하더라는데 이 파란 지붕 있죠? 요 2개만 지금 개발이 안 된 땅으로 양쪽이 개발되어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뉴타운에서 빠져버렸어요. 덩달아서. 뉴타운이 빠졌기 때문에 뉴타운이 되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통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개발을 할 수 있게 빠져버린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갔어요. 이 땅이 이랬었어요. 양쪽 아파트에
아까 끼어 있었던 땅이에요. 주인을 만났어요. 디벨로퍼적인 관점으로. 네. 줘라. 필요하다. 넌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는 집 보니까. 달라. 협상을 했어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 사이에 이비인후과 지금 남아있는 낮은 건물과 이 두 개의 건물이에요. 두 개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비인후과가 여기 있고, 이비인후과 보이시죠? 이비인후과 옆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옆에 이런 건물이 지금 생겼습니다. 뉴타운의 한가운데. 뉴타운 프리미엄만 5억인데 한가운데에 투룸 아파트로 형성돼 있어요. 평당 얼마씩 매입하셨어요? 네,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룸이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게, 저희가 디벨로퍼적인 관점으로 분양을 하는 게 프리미엄만 5억인데 지역에 3억대 중후반 잡고 있어요. 그냥. 네, 아파트고.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미만 정도 될 거예요. 투자 금액은 1억 미만이고 1억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년을 월 복리로 3년을 예금을 해놓으면은 10년 있다 가져가는 돈이 1억 2,900 정도 돼요. 그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디벨로퍼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걸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택을 사서 뭐 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보는 관점이 있다면,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에 저렇게 개발을 하면은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개발되면 참 좋겠다. 이 입지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갖고 있으면은 내가 개발을 해도 나도 돈을 벌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매각하기 쉽다라는 뜻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을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드니까 매각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매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뉴타운의 한 중심에 남아있는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주변의 임대 현황을 보더라도 뭐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 1월 29일 뉴스고 1월 2일 뉴스예요. 경희대 외대가 있는데 흑성 뉴타운에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흑성 뉴타운에서도 제가 중앙대 나왔거든요. 흑성 뉴타운이 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인근의 임대료가 장난 아니에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에서 임대 놓고 있는데 지금 한번 들어오는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집이 없다 보니까는 뭐 숭실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동작구 상도동 일대 다 난리예요. 임대료가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뉴타운이 되면. 지금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예? 이게 이번 달에 이코노미 잡지에 실려요. 이분도 극찬한 아파트예요. 그걸 보고 제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 아파트의 실제 내부입니다. 이게 지금 지어진 아파트, 아까 그 이문 뉴타운의 한 가운데에 지어지는 실제 아파트의 내부예요. 내부이고 실제 모습이요. 똑같아요. 실제 모습입니다. 투룸이에요. 투룸 아파트, 오피스텔 섞여 있습니다. 실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피해가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 정책 자체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히스테리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아닌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무서워서 피하고 더러워서라도 피해야 돼요. 약간 피해가는 정책이, 약간의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쭉 6억, 9억, 뭐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 투자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 든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오래 더 100세 시대에서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벌고 계실 것 같은데 자본이 돈을 버는 거를 꼭 만드셔야지만이 노후를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